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민간경비 실시 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정한 손실 발생 시 회사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서 손실에 대한 위험 빈도를 조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위험 분석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손실에 의한 위험에 대한 빈도.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을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확률이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손실에 대한 평가다. 위험도 평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예측을 하고 평가 분석하는 이렇게 이제 단계가 이어져요. 위험 요소를 인지를 하고 손해 가능성을 예측한 다음에 손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위험이 얼마나 클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단계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 경비 활동에 대한 비용 효과를 분석을 하는 이런 단계로 이어진다. 순서도 아셔야 되겠고 손해 빈도를 조사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손실 평가다 이렇게 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 조사 과정을 물어봤어요. 이제 경비 조사를 잘 해야 이루어지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경비 대상 현 상태를 점검하는 거.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경비 대상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취약점이 뭐다. 이제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것일 거예요. 경비 활동을 하는데 방어 활동하는데 과연 약한 부분이 뭐냐. 이런 경비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게 이제 보호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호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돼요. 이 경비 활동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죠. 그 분석을 토대로 경비 프로그램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써 있는데요. 이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점검을 하고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어디다라고 확인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느냐라는 걸 본 다음에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 경비 위해 요소 분석 이어져요. 이제 경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비 계획 수립 시 모든 시설물마다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표준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안 되고, 이 경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위험 평가를 했잖아요. 이렇게 위험도 평가에 맞게 경비를 해야 되니까 인력 경비가 필요하면 인력 경비를, 기계 경비가 필요하면 기계 경비를 이렇게 해야 되듯이 거기에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경비 수준도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경비 인력 경비와 이 기계 경비가 동일한 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인력 경비에 맞는 시스템 그리고 기계 경비에 맞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동일한 표준 프로그램을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뭐 경비를 할 때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상황에 맞게 뭐 열쇠를 하나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경비용까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손실이 크게 예상되지 않는 소규모 경비 시설물은 손쉬운 경비 예방 대책인 성리 우선 잠금 장치.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별을 둬야 된다는 건데 손실이 크지 않다. 자, 그러면 뭐 도어락이랄지 이것만 설치해도 되겠죠. 기업의 손실 영역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면 이제 1차원적 경비 형태를 이렇게 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경비원도 더 둬야 되고, 손실 예방을 위해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해 요소에 대한 인지 그리고 평가가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도 평가를 먼저 해야 되죠. 위험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다. 다음 보시면요. 경비 유효에 대한 분석 순서예요. 보면요, 이제 먼저 인지가 먼저예요. 인지가 먼저죠.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 먼저 오면 안 돼요. 인지가 먼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측이 가요. 예측, 손해 발생 예측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분석이 아니라 이게 답이네요. 이게 평가,
그 다음에 분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인예 평분, 인지 예측, 그리고 평가, 분석. 이렇게 인예 평분 순서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경비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요. 위험도 평가하고 손실을 평가하는 것인데 인지, 예측, 평가, 분석, 인예 평분 이렇게 가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경비 위해 요소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석 문제죠. 이 경비 계획에 있어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요소의 분석이다. 그죠? 이 경비 요소의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인지, 예측, 평가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자, 경비 위해 요소 중 화학 공장 화학적 화재, 폭발물은 이제 인위적 위해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특정한 위해입니다. 특정한 위해 이렇게 돼요. 인위적 위해라는 건 뭐 절도랄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또 화학 공장의 경우에는 더 위험도가 커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특정한 위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경비 위험 요소 분석 단계는 경비 위험 요소 인지 여기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측, 그 다음에 평가 분석 맞죠. 인의 평분 순서 맞네요. 인의 평분. 자, 그 다음에 경비 비용 효과 분석은 이렇게 투입 비용에 대한 산출 효과를 비교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산출하는 것이 더 커야 되겠잖아요. 자, 투입 비용에 비해 산출 효과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경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위에는 이게 자연적 위해, 인위적, 특정한 위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분석한 건데 이 자연적 위해를 보면 폭풍이랄지 태풍이 왔다, 홍수, 해일 이런 것처럼요. 이 자연 현상에 의해서 야기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인위적 위해라는 것은 방금 나왔는데 인위적 위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도, 폭행, 뭐 교통사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 인위적 위해와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특정한 위해를 보면 이 특정한 위해라는 것은 특정한 시설물, 각 지역 국가에 대한 성질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해를 말한다. 아무튼 그러니까 화학 공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설물이잖아요. 얘하고 어떤 사람을 위협하는 범죄, 누군가가 범죄를 할 것 같아. 이게 인위적 위해고, 일단 이러한 화학 공장처럼 특정한 시설물에 화재나 폭발물이 이게 화재가 나게 되면 굉장한 위험이 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처럼 이런 거를 특정한 위해라고 하니까 인위적 위해와 특정한 위해를 꼭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폭발물 화재 위험 화학 공장. 여기 나왔네요. 인위적 위해죠. 인위적 특정한 위해죠. 특정한 위해. 이게 절도랄지 이런 게 인위적이었죠. 예, 절도, 강도 뭐 이런 것들이 인위적이고 폭풍 해일이랄지 이런 건 자연적 위해라고 할 수 있고 지형적 위해는 없죠. 예. 폭발 화재 등 화학 공장이 더 크잖아요. 위험이. 특히 뭐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절도 강도에 대한 잠재적 손실은 소매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설명 관련된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화학 공장과 이 소매점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절도 강도를 예방한다. 그러면 인위적이지만 여기서는 화학 공장이 더 크다라고는 강조한 거니까 특정한 위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위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경비 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한 진단하는 거, 그죠? 이렇게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진단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위해 분석이에요. 위험 요소의 척도하는 대상물이 갖고 있는 인지된 사실대로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요. 위험 요소를 서열화해서 어떤 계획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위험 요소를 척도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무작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계획된 이루어져야 되니까 서열화시켜서 이루어져야 되죠. 자,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 비용 대비 산출 효과를 비교해서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아무튼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더 커야 된다 이런 거고,
위험 요소 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지였죠. 그죠? 인지, 예측, 평가, 분석.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인, 예, 평, 분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는 거다. 위험 요소 척도화라고 하는 것을 무작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 위해 요소 분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경비 위해 요소는 자연적 위해 자, 인위적 위해 인, 특정한 위해 맞죠? 특히 특정한 위해의 경우는 화학 공장 하면은 특정한 위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경비 위해 요소 분석도 나왔어요. 인지, 분석, 평가, 인지 이게 이제 인, 예, 평, 분 이렇게 갔죠. 인지, 예측, 평가, 분석. 그럼 인지, 분석, 평가 순인가요? 그렇지 않죠. 일단 인지가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이 두 번째고 평가가 세 번째고 그리고 분석이 네 번째니까 분석 다음에 평가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가 다음에 분석이 가야 되겠죠.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위험 요소 인지는 경비 대상 시설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화재 위험도가 큰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절도 위험도가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하는 겁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 비용에 대한 산출 효과. 우리가 얼마만큼 비용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과정을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 유해 요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비 유해 요소 분석의 첫 단계는 인지다. 그렇죠? 인, 예, 평, 분. 계속 나오고 있죠? 인지를 한다, 예측을 한다, 그리고 평가를 한다, 분석을 한다. 이렇게 갑니다.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 대상에는 종합 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손실이 필요하다면 뭐 한전이랄지 또는 화학 공장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종합 경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경비 유해소의 인지, 평가 등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인지, 예측, 평가 분석 이렇게 갔죠. 평가 분석에서 경비 활동 비용 효과 분석 된다. 그렇지 않죠. 앞에서 봤지만 비용 효과가 분석이 돼야 돼요. 투입 비용과 산출 비용을 봐서 투입 비용에 대비해서 산출 비용이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산출 효과가 커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만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평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비용 분석은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확인된 위험의 대응 방안이에요. 대응. 그러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죠. 분석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물리적, 절차적 관점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해야 되겠죠. 자, 위험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위험이라는 것은 장래 손해 가능성인데 장래 손해가 전혀 발생 안 하면 좋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코로나19다 이렇게 됐을 때 안 되면 뭐 전부 다 안 걸리면 좋지만 일단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완전 100%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줄여야 되겠죠. 이걸 감소라고 그래요. 위험 감소. 위험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건가? 위험 감소라고 하고요. 위험 감소니까 이제 여기 있네요. 위험의 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 범죄 손실이 발생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거는 위험의 회피예요. 이 분산이라는 거는 위험이 발생하는데 위험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은행에 예금을 다 해놓으면은 완전 다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에다가 이렇게 분산 유치를 하죠. 이걸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걸 위험의 회피라고 하게 돼요. 그럼 보면 여기 위험에는 제거라는 게 있고 대체돼 있는데 제거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위험의 제거란 말이 들어가죠. 위험을 확인했어요. 그럼 위험을 없애야죠. 위험을 없애야 돼요. 보니까 어떤 전기 합선이 우려가 돼요. 그러면 그걸 제거를 해야 되겠죠. 위험의 대체라는 게 있어요.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보다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서 손실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바꾸는 거예요. 이쪽에서 위험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겠죠. 은행에 예금, 예를 들면 주식이 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예금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 바뀌었죠. 주식에 대한 위험에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것은 위험이 높은 보호 대상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험의 분산이라는 건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여러 개다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험의 회피와 감소가 있는데 위험 회피라는 것은 범죄 손실을 발생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거. 방금 위험 회피죠. 아예 기회를 안 줘. 이게 회피죠. 내가 어디 가서 범죄를 당할지 몰라. 집에서 안 나와.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다음에 위험의 감소. 위험의 감소는 위험을 줄이는 거잖아요. 위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을 좀 줄인다라고 하는.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확인된 위험의 대응 방법이에요.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위험의 제거란 위험 관리의 최선의 방법으로 확인된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거. 그렇죠? 제거죠. 그다음 회피란 위험 회피란 범죄의 손실 발생의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아. 이게 회피지. 위험의 감소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감소가 아니라 분산이죠. 위험의 분산이죠. 분산.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은행 한 곳에다가 예금을 해놓으면 그 은행이 부도나게 되면 손해가 100%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은행에다가 분산 예금을 했는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죠. 위험의 대체란 직접적인 위험을 제거하거나 이제 감소, 최소화하기보다는 보험과 같은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다른 수단으로. 이게 화재 보험을 가입해 둔다. 자, 그러면 불에 대한 화재가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화재가 나더라도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대신 이제 보험료를 내겠죠. 이런 거를 위험의 대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위험 관리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쭉 보니까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되겠죠.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험 요소를 확인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인데요. 기억 니은. 분석이 먼저일까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까요? 위험 요소 분석을 먼저 해야 되냐? 일단 위험 요소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위험 요소가 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을 해야, 그러면 위험 요소에 대한 확인된 위험 요소를 분석을 그 다음에 하고, 그럼 분석을 해보고서 거기서 과연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가장 우선이냐 이걸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감소시켜야 돼요, 위험을.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보면 여기에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한다. 위험 요소를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그러면 확인된 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걸 정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 요소를 줄여야 돼요. 자, 그리고 안전성과 보안성 평가 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어집니다. 위험 관리 문제 이어지는데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기 위험 요소를 확인하죠. 위험 요소. 그 다음 분석을 해야 돼요. 위험 요소를. 자,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소시키고 평가하는 단계. 그렇죠. 이렇게. 자, 확인한다. 여기서는 확인을 한다. 먼저 확인을 한다. 분석을 한다.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 다음에 감소시키고 평가한다. 이렇게 갑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위험 관리의 대상이 되는 일정 물적 보호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라고 그랬잖아요.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돼요. 자, 위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관한 표준 운영 절차 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개별화 시켜야 되겠지만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라고 하는 표준 운영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자, 확인된 위험에 대한 대응은 위험의 제거, 위험의 회피, 위험의 감소, 위험의 분산, 위험의 대체, 또는 위험의 감수, 이런 방법도 있죠. 네, 답은 2번인데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 일단 중요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경비원에 의한 경비,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뭐라 하냐? 이거 1차원적 경비라고 그래요. 1차원적 경비. 1차원적 경비. 그냥 단순한 경비가 있었고, 그러면 보면 여기에 이제 1차원 경비라는 건 뭐냐?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들이 있죠. 이런 게 1차원적인 거예요. 경비와 같은 단일한 체제입니다. 자, 그럼 단편적 경비라는 건 뭐냐? 하나씩 경비 조직을 추가하는 건데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경비가 아니라 단기적 형태의 경비. 아무튼 단기적 형태의 경비예요. 뭐냐면 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는 거다. 여기에 1차원적 경비에다가 추가하는 건데 단기적 형태의 경비예요. 반응적 경비란 특정한 유해, 아무튼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마다 이제 손실에만 대응하는 이런 걸 반응. 그러니까 그게 반응만 하는 거죠. 대응하는 거고. 총체적 경비라는 게 있어요. 총체적 종합적 경비가 있는데 특정한 유해와 관계없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 아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거를 총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비원이 하는 건 1차원적,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하는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단편적, 특정한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게 반응적, 특정한 유해와 관계없이 하는 게 종합적, 총체적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실까요? 자,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총체적, 이거는 이제 특정한 문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경비 조직은 시설 경비원을 고용했어요. 이게 이제 1차원적이죠. 1차원적입니다. 1차원적이고요. 경비입니다. 비경비에서는 손실 발생을 위해 전체적인 계획 없이 이게 단편적으로, 이거는 뭐야? 단편적이죠. 말 그대로 단편적 경비입니다. 단편적 경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대응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 아니었죠.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D경비에서는 1월부터 언제까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황을 대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천재한 유예와 상관없어요. 차단하기 위해서 인력 종합, 이게 답이네요. 종합적 경비 또는 총체적 경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에 총체적 경비라는 것은 특정한 유해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1차원적 경비라는 것은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말하며, 그 다음에 이게 단편적 경비와 반응적 경비가 있죠. 그러면 이 단편적 경비라는 것은 하나씩 추가하는 것으로서 단기에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반응적 경비, 이건 이제 단기간 하는 거고, 특정한 경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반응적 경비다. 그리고 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유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 경비 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 출입구가 너무 많으면요, 경비에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야지만이 경비에 성공할 수 있죠.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경비원의 대기실이 경비원들이 이 시설물에 가까이 있어야지 대응이 쉽겠죠.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 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돼. 그렇죠.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통합 아니고요. 분리시켜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이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곳이 이렇게 시설물하고 인접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침투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그 물건에 또 폭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겠다. 분리를.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경비 대상 지역과 분리가 되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 경비 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이 이어집니다. 옳은 것은 뭔가?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을 보면서 최소한도로 유지하라고 그랬죠. 통행이 많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직원들 출입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내부 어떤 절도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행이 많은 곳에 두는 것이 맞겠죠. 그래야지만 경비원들이 여러 명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항구, 부두 지역 등은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 지역으로 차량을 움직이도록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항구나 부두에서 바로 물건을 창고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창고 지역에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회하도록 해야 돼요. 경비원에게 물건을 선적이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이건 맞는데 바로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회하도록 이렇게 해서 혹시 이 항구 부두에서 위험 요소가 바로 창고로 오지 않도록 확인이 돼야 돼요.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 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물건은 선적 지역과 수령 지역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된다. 일단 선적 지역과 수령 지역이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창고로 옮길 때도 좀 우회해야지 바로 가도록 하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경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죠. 그죠? 능률성, 효과성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립된 경비 계획은 환류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거 바란다. 그렇죠. 일단 경비 계획이고 환류라는 게 이게 계속 돈다라는 거거든요. 위험과 관련된 것도 인지 예측 평가 분석하는데 또 다른 거 인지 예측 평가 분석 이렇게 되듯이 경비 계획도 마찬가지로 경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가죠. 경비 업체의 자체 판단하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실시 방법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냐면 관련 기관과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그냥 혼자 판단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경비 업체가. 그 다음에 일단 요 순서도 안에 인지를 했다. 문제를 경비 계획을 세울 때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인지,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죠. 인목 조사를 해야 돼요. 분석. 그 다음에 전체 계획을 검토합니다. 전체 계획. 그 다음에 최적 안을 선택하는 이렇게 가죠. 인목조, 전체.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재해 예방과 비상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봐요. 방금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뭐 기억이 먼저네요. 이렇게 보면은 문제의 인지가 먼저예요. 그다음에 니은이냐 디귿이냐라고 했는데 목표 설정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게 디귿 틀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디귿, 리을, 미음 여기서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획안을 비교 검토하는 거냐, 전체 계획을 검토하는 거냐, 경비 유해 요소를 조사 분석하는 거냐, 이거죠. 일단 경비 유해 요소를 조사 분석을 해야 돼요. 조사 분석을 하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전체 계획안을 검토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계획안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걸 서로 비교 검토를 해요. 비교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최적안을 선택하는 이렇게 가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아무튼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이제 이 순서를 보면서 보여야 돼요. 일단 인지를 했다. 목표 설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비교 검토를 해요. 비교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최적안을 선택을 하는 이렇게 단계를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한번 봐보면 여기에 이제 그 인지, 목표 설정, 유해 요소 조사 분석, 전체 계획 계획안을 비교 검토하고 최적안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지를 보면 문제의 인지란 인지라는 건 경비 문제 발생에 예견돼 발생하는 것을 의뢰자죠. 의뢰자가 있을 때 문제의 인지를 이루어져야 돼. 일단 문제부터 이루어져야 돼. 경비 문제부터 일단 인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비 목표를 설정을 해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상 조직의 목표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경비 방향, 그러니까 경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유해 요소가 뭔지를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되죠. 유해 요소 조사다. 경비 유해 요소 대상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을 하죠. 계획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고,
경비 책임자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유해 요소 조사라고 그랬죠. 그다음 유해 요소 분석을 합니다. 조사를 했으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과정인데 자료들을 이제 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서 위험 요소들을 경비 대상별로 추출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공동 목표, 손실 발생 가능성, 그리고 심각성 이런 것들을 계획에 수립을 하죠. 다른 부서와 업무 충돌 여부 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가 내부적인 규율, 책임 한결도 명확히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체 계획이 나왔는데 이제 경비 계획안을 비교 검토를 합니다. 단일 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몇 개의 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몇 개의 안을, 단일안을. 그래서 최선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몇 개의 안을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선안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겠죠. 최종적으로 최종안을 선택을 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후 평가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방금 나왔던 문제이잖아요.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문제 인지부터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쭉 보니까 여기 인지가 여기 나오죠.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그러면 니은이 먼저니까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해야 되죠. 바로 목표 설정이니까 이게 답이죠, 바로. 요게 디귿이니까 이게 답이죠, 그죠? 이게 답이죠. 바로 답이 나왔어요. 니은 디귿.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때야 돼요? 이제 조사 분석으로 들어가야 됐죠. 조사 분석.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전체 계획을 검토를 합니다. 이게 전체 계획을 비교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검토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고 평가하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